쇼리아는 끈질기게 사내 전화로 구애를 합니다. कुछ नहीं हो एक्चुअली कल डेटाबेस में आपका नंबर देखा था तो आई वांट टू डू फ्रेंडशिप विद यू क्या आपको खाना खाना पसंद है 드디어 첫 데이트. 누리에는 2달 뒤에 결혼을 한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직진. 시간은 흘러 여자의 결혼날이 다가오고 मत करो शादी No, ऐसे नहीं होता शौर्य. That's not how things मुझसे work. शादी करना फिर यहाँ रहेंगे इस घर में. Of course not. 남자는 어떻게든 함께 살 집을 구해보겠다고 여자를 잡습니다. 현재 남자는 이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엌 있는 단칸방조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सर वन रूम किचन का बजट ही 20,000 है 15,000 में कहाँ ढूंढ रहे हैं आप और वो भी इस एरिया में 그러던 중 2년 전 완공되었지만 소송에 걸려 비어있는 초고층 아파트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게는 천국 같은 집, 이름조차 스와르그 아파트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좋은 집을 구한 쇼리아는 들뜬 마음에 그날 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바로 이사를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난밤과는 달리 전력이 너무 약해 핸드폰은 밤새 충전이 되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핸드폰을 두고 와 다시 들어갑니다. Nuri, listen. Listen, I'm coming. 누리에에게 집을 구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살랑거리던 바람에 닫혀버린 문. 근데 문이 이상합니다. 이래서 소송 걸렸던 건가 싶은 이상하게 만들어진 문입니다. No. 문이 열리지 않고 핸드폰은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소리쳐 경비원을 불러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빈 건물, 아무리 소리쳐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은편 건물을 향해서도 소리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를 위해 배터리를 마구 문질러보고 태양 아래 놓고 태양열 충전을 시도해봅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뜨거웠던 태양은 저물고 밤이 되어갑니다. 좋았던 전망 좋은 고층 집은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생존을 위협받는 최악의 감옥. 문을 두드리고 부셔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TV를 던져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박스를 발견하고 치약으로 글씨를 써 던져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 쓰고 다시 던져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치약이 없습니다. 피로 글을 씁니다. 말 그대로 혈서. 소용이 없습니다. 거리에서는 축제가 열리는데 그의 목소리를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쥐를 보고 놀라 피하다 벽에 부딪혀 기절한 남자는 물소리에 깨어납니다. 하지만 쥐라면 질색하는 남자는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화장실 옆 통로로 과감하게 탈출을 못합니다.
혈서를 한 장 더 써서 던져봅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경비원 아저씨 근처에 떨어집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새 총을 만들어 열심히 쏴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조차 나지 않습니다. 발코니에서 냄비를 두드릴 뿐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드디어 혈서를 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를 모릅니다. 희망을 잃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남자는 이성도 잃어서 불을 지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누군가 보지 않았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환각마저 보입니다. Now what would I do if I was exploring the wilds and I'd run out of supply? 베어 그리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자는 베어 그리스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됩니다. 뒤집혀서 팔딱거리는 바퀴벌레가 자신 같습니다. 파닥거리다 뒤집히는 바퀴벌레. 세찬 비가 내립니다. 물을 받아야 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소설 눈먼자들의 도시에서 쏟아졌던 소나기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도시의 한가운데서 말도 안 되게 갇혀버린 남자. 비둘기 사냥에 나섭니다. 잡았습니다. 이 남자는 베어 그리스보다는 캐스터 어웨이의 톰 행크스 같습니다. 비둘기를 잡고 보니 이제 쥐도 별거 아닙니다. 배구공 친구 윌슨 대신 쥐 친구가 생겼습니다. तुझे सुनाई दे रहा है? यहाँ किसी को सुनाई नहीं देता है. देख. 비둘기가 또 나타나고 그는 이제 30층에 사는 사람 중에는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는 고프고 개미도 먹어봅니다. 물이 떨어져 갑니다. 이제 과감한 탈출을 계획해봅니다. 열심히 발코니 철책을 끊으려 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बाहर जाना है यार. 이곳에서 나가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행복할 것만 같은 남자. के बीच में खड़ा होना है एकदम. धक्के खाने हैं लोगों के. 이제 친구가 된 죽어가는 쥐를 풀어주는 남자. 끈질기게 3억 5천만 년을 살았다는 바퀴벌레도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죽은 바퀴벌레를 보자 자신도 이렇게 누워있다가는 저 바퀴벌레처럼 죽을 것만 같아 벌떡 일어나는 남자. 드디어 잘랐습니다. 그런데 여긴 30층. 굶고 약해진 남자는 과연 무사히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영화 트랩트는 고층 건물에 갇힌 남자로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의 둘러싸인 도시에 고립되었다는 점에서 캐스터 어웨이보다는 김씨 표류기 같은 느낌이지만 훨씬 절박합니다. 탈출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버틴다고 마션처럼 누군가 도와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우연히 단순한 기회로 그는 고립되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발한 소재라고 생각되면서도 도시의 고립이라는 소재는 뜻밖에도 고독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30대 여성이 숨진 지 한 달 반 만에 발견됐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자신의 집에서 쓸쓸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자가 갇혀있는 동안 여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가지고 사람들 틈에 섞여 버스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남자. 생각지도 못한 것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TV를 보다 다시 그곳에 가보고 싶어집니다. 함정과도 같던 집에서 나가면
저 도식 속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는데 쇼리아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쇼리아는 외롭습니다. 지금까지 30층 전방 좋은 집에 갇힌 남자의 이야기, 영화 트랩트였습니다.